(3단계는) 그러면 마지막 어떤 단계겠어요? 뭐가 어떤 단계가 3단계겠어요? 나머지 하나 남는 것밖에 없잖아. 어? 포유 단계야. 이건 분만해서 송아지 이유 전, 한 3개월 정도까지라고 봐야죠. 어미소가 젖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이때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도다먹이든 아니든 난 그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 하지만 이때 제일 못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송아지 설사한다는 이유로. 어미소한테 사료를, 농사를 안 주는 거야. 조금만 설사하면. 일반적으로 다 굶기잖아, 어미소. 송아지를 분만하고 3개월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데 그 유지를 해나가자면은 사료를 갖다 농부 사료를 좀 주고 뭐 조사를 더 주고 하는데 그런 분유 여기서 분유 질이 낮아진다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영양하는 사람들이 분만 2달 넘어가고 3달 되면은 물젖이 돼가지고 영양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2달까지만 먹이는 이유 시대를 또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송아지 보즘도 많이 생기고 폐렴도 많이 생기고 문열이를 만든 사람 주역계 박사들이 또 많아요. 자, 지금 녹음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뭐 나중에 송아지 때 얘기하겠지만 송아지 이는 저는 원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3개월간은 지켜야 된다. 2개월하고 3개월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여기 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보는 관점이 틀려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개월은요) 버즘을 만드는 온상이고 폐렴을 만드는 온상이에요. 또 발정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번식우는 1년에 1두에 우량송아지 생산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양을 주고 뭐 거기에 대한 영양관계 쭉 얘기하고 BCS 관계 이게 해야 될 일이 무지무지 많은 거야. 이게 엉기면은 막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 내용은 보통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한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한우의 기초, 뭐 해부나 생리나 병리나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영양 얘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상가, 외과, 내과 얘기를, 이걸 다 하는 얘기가 한꺼번에 복합되어 있는 거야. 그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짜집어 가지고서는 이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얘기가 옆으로 가면 안 돼. 3단계는 포유 단계인데 분만해서 3개월, 분만 3개월까지가 저긴데 젖이 나오는 송아지가 딸려있는 단계야. 어미소가 송아지가 딸려있으면 일반적으로 살이 찝니까? 유지합니까? 마릅니까? 대부분이 마르죠. 살이 찌는 놈도 있죠. 간혹. 그런 놈은 아주 어미로서의 가치가 없는 놈이야.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젖을 생산하지 못하고
처먹기만 처먹나. 이 단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도다매기기 단계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성장하기 위해서 2달 동안의 20kg를 키우기 위해서 또 초유를 생성하기 위해서의 목적이 있어. 이 지금 분만한 포유 단계는 얘는 뭐예요? 잘 보세요. 송아지가 30kg에 태어났어요. 한 달 후에 몇 킬로 돼요? 생시 체중이 30kg야. 한 달 후에 몇 킬로 돼요? 일반적으로. 잘 큰 애는 1.2kg도 크고 보통 크면 1.0, 0.8, 0.6 커요. 요새 어지간하면 1kg 커요. 몇 킬로입니까? 한 달에 60kg 안 돼요? 안 재봐서 몰라요? 60kg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저기 하면 좀 안 크면은 뭐 0.8kg씩 큰다 그러면 뭐 50kg일 테고 0.6kg 큰다 그러면 45kg일 테고 1kg씩 크면 60kg예요. 그러면 도다매기기 하는데 한 달에 10kg씩 크는 거 가지고 도다매기기 해랬는데 물론 이때 이쁘치기 사료를 주긴 주지만 대부분이 송아지는 뭐에 의존해서 큽니까? 엄마죠. 그럼 엄마젖이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달에 30kg를 키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건박 우리 사장님들도 어미소가 송아지가 딸리면 마른다는 걸 아시는데 30kg가 더 키우는 이 어미소한테는 왜 사료를 줄이냐 이거야. 설사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회백색 설사, 발정지연, 발정이 안 온다 이거죠. 발정이 안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태가 안 되고 이런 번식의 문제가 생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문제가 잘못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송아지를 설사하는 데에서의 문제는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첫째가 좋은 초유를 만드는 거야. 좋은 초유를 많이 먹이는 거였어. 근데 좋은 초유를 못 먹이고 좀 엉성한 초유를 먹이고 양도 적었던 게 문제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신을 놓느냐 안 놓느냐 문제고 세 번째로는 환경이나 장애의 문제고 그런 정도야. 근데 한마디로 딱 해라. 그러면 초유야, 초유. 특히 열흘 이내 송아지 설사는 100% 초유야. 엊그제 어디 조합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관리하는 농장인데요. 그 집 사장님은요, 송아지 낳았다면 5일째서부터 식체가 온대요. 그래, 이제 맨날 죽는 거지.
내가 딱 한마디 그랬어요. 초유 관리가 잘못됐다. 초유도 이렇게 따져보면, 면밀하게 따져보면요, 아주 복잡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잠깐 얘기하면, 우리 집이 10일 이내에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 설사하는 확률이 20% 이상 되면, 반드시 지금에 하던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송아지가 20% 이상 설사를 하면 또는 한 10% 이상 폐사를, 5% 이상 폐사를 하면 바뀌어야 돼. 우리 집의 사양 관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산, 이산이 낳은 송아지는 그 어미젖을 먹기 전에 내가 준비해 놓은 사제 분말 초유를 미리 보충해서 먹여준다. 어미젖을 빠른 다음에는 젖병을 다른 걸 안 빠니까 그거를 해줘야 돼. 일부는 모든 송아지를 다 해. 일부는 어떻게? 초산, 이산 낳은 애미소의 송아지들은 다 안 되니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때 면역력이 안 되니까 한 보름 되면 또 설사를 하는 거야. 그럼 한참 우유가 불고 한참 송아지가 먹어야 될 때 송아지 설사하면 1년 농사만 치고 죽으니까 사료를 안 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사료를. 송아지는 안 죽을지 모르나 송아지가 잘 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적당히 크거나 아담하게 크거나 살이 안 찌고 뼈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칠거칠하게만 되지. 어떻게 보면 초유만 제대로 잘 먹여주고 잘 관리만 하면 과감하게 어미소한테 조사료든 농사료든 좀 과감하게 먹여줘야 될 때가 이 3단계야. 예. 젖소 초유와 분말 초유와 차이점이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젖소 초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젖소 농가에서 제가요, 그 젖소 농가 제가 뭐 요새 최근에는 한우 강의하러 다니지만 제가 원래 젖소적인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젖소에서 나오는 초유의 개념은요, 요새는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한 일주일 된 것도 초유예요. 그리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어미젖 초유 짜가지고요, 그냥 바켓스에다가 다른 일 다 허드렛 일 다 하고 나서 뭐 여름 같은 데는 뭐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팔이 들끓지 그 관리가 잘 안 돼. 오염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병이 한우한테 넘어가. 그 초유를 먹으면. 네오스포라니 뭐 무슨 류코시스 결핵에는 백혈병 같은 거 이런 게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제 그것도 큰 문제예요. 지금 이 젖소에서 일로 내려오는 이 질병들도 큰 문제야. 그래서 그거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네. 매우 잘 관리된 진짜 첫 번째 그 초유하고 분말 초유랑 비교한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농장마다 다 차이 날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농장마다의 특성이 그 초유의 스펙을 재봐야 돼요. 그걸 재보는 방법은 그 스펙트로미터 당도 측정기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보거나 비중계 띄워보거나 하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집에 10일 이내에 송아지가 거의 설사를 안 한다 그러면 양도 그렇고 초유의 양도 그렇고 품질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설사하는 건요, 분명히 10일 이내 설사하는 건요, 100% 초유입니다. 우리가 뭐 접근하는 방법, 제가 수의사 모르겠습니까? 뭐 대장군을 모르겠고, 크립토스프리드 모르고, 네오스포라를 모르겠고, 뭐 로타코로나를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또 가끔 와가지고 이게 로타인데, 로타는 바이러스라 치료가 안 돼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영양적으로 예방 차원으로 강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거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제 분말 초유를 갖다가 제일 좋은 초유라든지 뭐 약간 질이 떨어진다는 초유를 갖다가 우리 그 농가에서는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말 초유를 먹인다 했을 때 아주 질이 좋은 초유라든지 그것을 분말 초유? 예. 분말 초유는 사제적으로 나온 분말 초유. 예. 그거는 잘 보시면 뭐냐면 IgG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IgG. 우리가 IgG는 들어봤죠. 이뮤노글로빈이라는 건 들어봤죠. 이게 면역 물질이거든요. 이게 이제 면역 물질이 IgG, IgA, IgM, IgE 뭐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이제 IgG가 주로 저기 돼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빈이 1리터에 29랑 이상이 된 게 기본적으로 좋은 분말의 초유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번식우가 기본적으로 돼야만이 송아지 질병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식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관심이 더 있는 게 송아지한테 더 관심이 있는데 일단 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번식우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만이 기본이 잘 바탕이 돼야만이 이 송아지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